네, 이번 시간에는 이웃나라와 우리나라 문화와의 다른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나라라고 하면 이제 중국, 일본, 러시아를 들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먼저 의생활 부분, 옷 입는 것부터 살펴보면, 네,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은 네, 그렇죠. 한복이죠. 한복인데요. 중국은 치파오. 이 치파오는 여자들이 입는 거고요. 창파오. 이 창파오는 남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일본은 이 기모노죠. 기모노는 많이 본 적이 있죠, 여러분. 러시아는 사라판과 루바시카인데요. 사라판은 여성들이 입는 드레스 형태. 그 다음에 루바시카 같은 경우는 정장 형태의 남성용 블라우스 형태의 옷입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그 다음은 식생활인데요. 여기 이건 중국의 요리인데 중국은 땅 자체가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땅 자체가 넓고 그리고 기후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요리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래서 크게 예를 들어보면 이제 4대 요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스촨 요리, 우리 사천 요리라고 들어본 적 있죠? 뭐 짜장면 집가 사천 짜장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매운 향신료를 써가지고 음식의 대부분이 좀 매운 그런 음식이고 대표적인 예로는 마파두부를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이징 요리 같은 경우에는 네,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이죠. 이거는 약간 궁중 요리의 형태로 남아있어서 베이징 덕 같은 게 유명하고 네, 근데 광둥 요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죠. 광둥은 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지역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서양과의 그런 문물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서양 요리법이 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고 그다음에 상하이 요리는 바다와 가깝기 때문에 상해는 우리 임시정부가 있었던 데죠. 거기는 바다와 가깝기 때문에 이런 해산물 요리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체 섬나라이기 때문에 스시라든지 회죠. 혹은 초밥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따뜻한 음식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음식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문자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러시아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우리와 인접해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형태가 거의 다른 식인데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한자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한자어를 완전 빌려온 건데요. 한자의 일부를 변형하여 만든 가나이. 그래서 한자와 가나와 한글을 비교해보면 아짜, 아짜, 아짜. 이렇게 입자는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제가 선생님이 얘기했었지만 세종대왕 영향을 받아서 비록 한자 문화권에 있다고 하지만 글을 쓴 형태는 완전히 다르죠. 글자를 쓴 형태는.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자를 빌려하고 그 한자를 좀 약간 간소화시킨 형태로 변형시켰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나라 우리나라와는 좀 달라요. 의생활도 다르고 식생활도 다르고 그다음에 지배 형태도 좀 달라요. 지배 형태도 좀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르지만 과연 다른 점들만 있는가? 물론 비슷한 점들도 있겠죠.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한번 수업 시간에 같이 얘기해보고 그리고 다른 점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